여러분 주말 내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가며 텃밭에서 잡초를 뽑아본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정성 들여 심은 상추나 토마토가 잘 자라도록 영양분을 뺏어가는 얄미운 불청객들을 모조리 뽑아 쓰레기 봉투에 던져 넣으면서 속이 다 시원하다고 느끼셨겠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방금 내다버린 그 풀더미가 마트에서 비싼 돈을 주고 사는 유기농 채소나 영양제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원수로 여기며 뽑아 없애려 했던 정원의 잡초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엄청난 효능을 품고 있는 슈퍼푸드라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당신의 텃밭을 망치는 주범으로 오해받아온 하지만 실제로는 보석보다 귀한 7가지 잡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내일 아침 마당에 나갔을 때 잡초를 뽑는 대신 바구니를 들고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되실 겁니다. 과연 어떤 식물들이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려 줄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식물들을 다시 봐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정원에도 이 식물들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는 잡초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잡초란 무엇일까요? 식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잡초라는 이름의 식물군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잡초란 단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자라나는 모든 식물을 일컫는 인간 중심적인 단어일 뿐입니다. 인류가 농업을 시작하고 특정 작물을 대량으로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수많은 야생식물들은 하루아침에 제거해야 할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농경사회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 수만 년 동안 인류의 조상들은 바로 이 잡초들을 먹고 생존해 왔습니다. 이 야생식물들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엄청난 생명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 생명력은 곧 식물 내부에 축적된 폭발적인 영양소로 이어집니다. 인간이 온실 속 화초처럼 개량해온 현대의 채소들은 크기가 크고 맛이 부드러울지 모르지만 자연의 비바람을 견디며 스스로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을 만들어낸 야생의 잡초들과는 영양학적으로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생명줄이었으나 이제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이 놀라운 식물들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텃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7가지 위대한 잡초들의 진짜 얼굴을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해 볼 주인공은 바로 너무나도 익숙한 노란 꽃, 민들레입니다. 정원을 가꾸는 분들에게 민들레는 잔디밭의 미관을 해치고 깊은 뿌리 때문에 뽑아내기도 힘든 최악의 잡초일 수 있습니다. 하얀 홀씨가 되어 온 사방으로 날아갈 때면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죠. 하지만 놀랍게도 역사적으로 볼 때 민들레는 아주 귀중한 식량이자 약재였습니다.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잔디밭에 민들레가 없으면 이웃들에게 정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핀잔을 들을 정도였으니까요. 민들레 잎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그리고 비타민 K가 엄청나게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건강을 위해 즐겨 먹는 시금치보다 철분과 칼슘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봄철에 돋아나는 연한 민들레 잎을 따서 샐러드로 만들어 먹으면 특유의 약간 쌉싸름한 맛이 지친 입맛을 확 돋워줍니다. 쓴맛이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참기름과 다진 마늘, 약간의 소금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보세요. 그 어떤 고급 나물보다 훌륭한 봄철 밥도둑 반찬이 완성됩니다. 또한 노란 꽃잎은 모아서 달콤한 민들레 와인이나 시럽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버릴 것이 정말 하나도 없는 완벽한 식물인 셈입니다. 민들레의 가치는 잎과 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보물은 여러분을 그토록 힘들게 했던 바로 그 깊고 튼튼한 뿌리에 숨어 있습니다. 민들레 뿌리는 간 기능을 극대화하고 소화를 돕는 천연 해독제로 수백 년 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뿌리를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캐서 깨끗하게 씻은 뒤 잘게 썰어 햇볕에 바짝 말려줍니다. 그리고 프라이팬에 갈색이 될 때까지 고소하게 볶아내면 훌륭한 차의 원료가 됩니다. 뜨거운 물에 우려낸 이 민들레 뿌리차는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와 매우 비슷한 향과 깊은 맛을 냅니다.
카페인에 민감해서 커피를 드시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완벽하고 건강한 커피 대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비싼 돈을 주고 간 영양제나 소화제를 사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텃밭에 널린 민들레 뿌리가 여러분의 간 건강을 책임질 테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미신을 깨트려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들레가 잔디를 죽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민들레의 깊은 뿌리는 흙 속의 공기를 통하게 하고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미네랄을 표면으로 끌어올려 오히려 다른 식물들이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반전이죠. 두 번째로 소개할 잡초는 밭고랑 사이를 기어다니며 무서운 속도로 번식하는 쇠비름입니다. 두꺼운 다육질의 잎과 붉은색 줄기를 가진 이 식물을 농부들은 골칫거리로 여깁니다. 뽑아도 며칠도 며칠 지나면 다시 자라나고 심지어 뽑힌 채로 흙 위에 던져져 있어도 이슬만 먹고 다시 뿌리를 내리는 엄청난 생명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끈질긴 생명력 안에 쇠비름의 진짜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쇠비름은 전 세계의 모든 육상식물을 통틀어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가장 풍부하게 함유된 놀라운 슈퍼푸드입니다. 우리는 보통 오메가3를 섭취하기 위해 연어나 고등어 같은 생선을 먹거나 비싼 캡슐 영양제를 구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텃밭 바닥을 기어다니는 이 흔한 잡초 안에 생선부럽지 않은 양의 오메가3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감히 이를 함부로 뽑아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쇠비름에는 오메가3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 좋은 칼륨과 마그네슘, 그리고 항산화 비타민도 가득합니다.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 역시 쇠비름의 영양학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자신이 가장 즐겨 먹는 채소 중 하나로 꼽았을 정도입니다. 이제 쇠비름을 그저 생명력 끈질긴 악당으로만 볼 수 없겠죠. 그렇다면 이 엄청난 영양 덩어리인 쇠비름을 어떻게 요리해서 먹을 수 있을까요? 쇠비름은 특유의 아삭아삭한 식감과 아주 약간의 새콤한 맛을 가지고 있어서 요리에 활용하기가 무척 좋습니다. 서양에서는 연한 쇠비름 잎을 생으로 따서 오이 토마토와 함께 신선한 샐러드로 즐겨 먹습니다. 요구르트 기반의 드레싱과 아주 잘 어울리죠? 한국에서는 주로 살짝 데쳐서 고추장이나 된장에 묻혀 나물로 먹거나 물김치를 담글 때 함께 넣어서 시원한 맛을 내기도 합니다. 더 오랫동안 보관하며 먹고 싶다면 쇠비름을 끓여서 효소나 시럽으로 만들어두면 사계절 내내 건강음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쇠비름의 놀라운 점은 피부 미용과 치유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는 벌레에 물리거나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그리고 심한 여드름이나 습진이 있을 때 쇠비름을 찧어서 상처 부위에 발랐습니다. 쇠비름 속에 들어있는 천연 항균 물질과 진정 성분이 피부를 빠르게 회복시켜주기 때문입니다. 텃밭을 가꾸다 모기에 물리거나 풀에 긁혔을 때 굳이 집 안으로 약을 찾으러 들어갈 필요 없이 발밑에 있는 쇠비름 잎을 하나 뜯어 문질러 보세요. 자연이 제공하는 즉각적인 천연 구급상자가 바로 여러분의 텃밭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만나볼 식물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을 안겨주는 쐐기풀입니다. 시골길이나 산 가장자리 혹은 텃밭 구석을 무심코 지나다가 피부에 불이 붙은 것 같은 따가운 통증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10중 8구 쐐기풀에 스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쐐기풀의 잎과 줄기에는 미세한 유리바늘 같은 털이 빽빽하게 나 있고 이 털 안에는 개미산과 히스타민 같은 화학물질이 들어있어서 피부에 닿는 순간 극심한 가려움과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토록 고약한 방어 기제를 가진 쐐기풀을 잡초 중의 잡초, 최악의 식물이라고 부르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쐐기풀은 겉보기와는 완전히 다르게 유럽 전역에서 수천 년 동안 기적의 약초이자 최고의 영양식 재료로 대접받아 왔습니다. 쐐기풀은 식물계의 종합 비타민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영양을 자랑합니다. 단백질 함량이 식물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철분,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 A와 C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과거 로마 군인들은 추운 북유럽 지역으로 원정을 떠날 때 체온을 유지하고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 일부러 쐐기풀로 자신의 몸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가시를 세워 우리를 위협하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치유의 힘을 감추고 있는 반전 매력의 식물이 바로 쐐기풀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가시를 가진 쐐기풀을 도대체 어떻게 먹는다는 걸까요? 아주 간단한 마법 같은 해결책이 있습니다. 두꺼운 고무장갑을 끼고 쐐기풀의 연한 윗부분을 조심스럽게 채취한 뒤 끓는 물에 1분만 살짝 데쳐보세요. 열이 가해지는 순간 쐐기풀의 독성 바늘은 완전히 녹아 사라지고 아주 부드럽고 영양가 넘치는 시금치 같은 식재료로 변신합니다. 유럽에서는 이 데친 쐐기풀로 크림스프를 끓여 먹는데 그 고소하고 깊은 맛은 고급 레스토랑의 요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쐐기풀을 바짝 말려서 차로 끓여 마시는 것도 강력히 추천합니다. 쐐기풀차는 봄철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하는데 기적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코를 훌쩍이고 눈이 가려울 때 비싼 항히스타민제를 먹는 대신 쐐기풀차를 한 잔 마셔보세요. 게다가 쐐기풀은 텃밭의 다른 식물들에게도 보약이 됩니다. 쐐기풀을 물에 담가 몇 주 동안 썩혀서 만든 쐐기풀 액비는 질소와 미네랄이 풍부한 최고의 천연 비료이자 해충기 비제가 됩니다. 이 액비를 텃밭의 토마토나 고추에 뿌려주면 작물들이 눈에 띄게 튼튼해집니다. 나를 찌르던 나쁜 잡초가 내 건강을 지키고 텃밭을 풍성하게 만드는 최고의 조력자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네 번째로 주목할 식물은 길가나 마당,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딱딱한 흙길에서도 꿋꿋하게 자라나는 질경이입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이 질경이를 백인의 발자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럽에서 건너온 이주민들이 이동하는 곳마다 신발에 묻어온 씨앗이 떨어져 싹을 틔웠기 때문입니다. 이 흥미로운 별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질경이는 아무리 밟히고 척박한 땅이라도 잎을 납작하게 엎드린 채 살아남는 경이로운 생명력을 지녔습니다. 흔하디 흔해서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이 납작한 잡초가 사실은 수많은 약초학자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최고의 천연 상처 치료제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과거 전쟁터에서 군인들의 피를 멈추게 하고 상처가 덧나지 않게 하는데 필수적으로 사용되었던 식물이 바로 질경이입니다. 질경이 잎에는 강력한 항균 및 항염 성분인 아우쿠빈과 점액질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벌에 쏘이거나 피부가 베었을 때 질경이 잎을 입으로 잘근잘근 씹거나 돌로 찧어서 상처 부위에 두껍게 올려두면 통증이 마법처럼 사라지고 상처가 빠르게 아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 활동을 즐기는 서바이벌 전문가들은 구급약이 없을 때 가장 먼저 주변에서 질경이를 찾으라고 조언합니다. 그야말로 밟아도 죽지 않는 불사조 같은 자연의 구급상자인 셈입니다. 질경이는 약용으로뿐만 아니라 훌륭한 식재료로도 사용됩니다. 봄철에 돋아나는 여리고 부드러운 질경이 잎은 영양가가 아주 높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하고 비타민C와 칼슘이 듬뿍 들어있죠. 연한 잎을 깨끗이 씻어 쌈채소로 고기와 함께 먹거나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참기름을 듬뿍 넣고 나물로 무쳐 먹으면 아주 담백하고 맛있는 반찬이 됩니다. 잎이 조금 억세지는 여름철에는 잎을 말려두었다가 건강차로 끓여 마시면 기침과 가래를 먹게 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질경이의 또 다른 놀라운 비밀은 바로 씨앗에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뾰족하게 솟아오른 줄기에 수많은 작은 씨앗들이 맺히는데 이 씨앗의 껍질은 물과 만나면 엄청난 양의 수분을 흡수하여 젤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나 변비 개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차전자피라는 이름의 건강식품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시중에서 비싼 가격에 팔리는 그 차전자피가 바로 이 질경이 씨앗의 껍질입니다. 장 건강을 지켜주는 천연 식이섬유의 보고가 여러분의 마당 구석에서 그저 잡초 취급을 받으며 버려지고 있었다니 참으로 안타깝고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길을 걷다 질경이를 발견하신다면 그 강인한 생명력과 쓰임새에 감탄하게 되실 겁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잡초는 텃밭에 빈 공간이 생기기 무섭게 가장 먼저 자리를 차지하는 명아주입니다. 잎모양이 거위의 발을 닮았다고 해서 영어로는 구스풋이라고도 불리는 식물입니다. 명아주는 자라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잠깐만 텃밭 관리를 소홀히 하면 사람 키만큼 훌쩍 자라버려 밭 전체를 뒤덮어버리기도 합니다. 농부들에게는 그야말로 골머리를 앓게 만드는 잡초 중 하나입니다. 잎의 표면에는 마치 밀가루를 뿌려놓은 듯한 하얀 가루가 묻어있는 것이 특징이죠.
그런데 이 흔해 빠진 잡초 명아주가 옥수수나 감자가 도입되기 훨씬 이전 선사시대부터 인류를 먹여 살려온 아주 중요한 주식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유럽과 아시아 전역의 고고학 유적지에서는 명아주 씨앗을 보관했던 항아리들이 수없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이 식물의 놀라운 영양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현대의 영양학적 분석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명아주 잎은 우리가 흔히 샐러드나 나물로 먹는 시금치와 같은 과에 속하는 식물인데 단백질, 칼슘, 비타민 A, 철분 등 거의 모든 영양소 면에서 시금치를 가볍게 압도합니다. 굳이 마트에서 시금치를 돈 주고 살 필요 없이 밭에서 귀찮게 자라나는 명아주를 뜯어먹는 것이 우리 몸에는 훨씬 더 큰 이득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명아주는 어떻게 요리해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시금치가 들어가는 모든 요리에 명아주를 완벽하게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된장국에 넣고 푹 끓이면 국물 맛이 아주 부드럽고 깊어지며 마늘과 올리브 오일을 두른 팬에 살짝 볶아내면 근사한 서양식 가니쉬가 완성됩니다. 심지어 잎을 따서 밀가루 반죽을 묻혀 바삭한 튀김을 만들거나 전을 부쳐 먹어도 그 맛이 일품입니다. 하지만 명아주를 드실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명아주에는 시금치와 마찬가지로 수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수산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신장의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아주를 요리할 때는 생으로 샐러드에 듬뿍 넣어 먹기보다는 반드시 끓는 물에 한번 데친 후 그 물을 버리고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열을 가하면 수산 성분이 물에 녹아 빠져나가기 때문에 안심하고 훌륭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명아주는 수천 개의 작은 씨앗을 맺습니다. 이 씨앗들을 모아서 털어내면 곡물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최근 슈퍼푸드로 각광받는 퀴노아와 아주 가까운 친척 식물이라 그 맛과 영양 성분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야말로 잎부터 씨앗까지 인류를 위해 준비된 완벽한 천연 식량 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주인공은 이른 봄이나 늦은 가을, 날씨가 쌀쌀할 때 텃밭을 푸르게 덮어버리는 작고 귀여운 식물, 별꽃입니다. 줄기가 아주 가늘고 잎이 작으며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밤하늘에 하얀 별이 땅에 내려앉은 듯한 작고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다른 식물들이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시들어갈 때 별꽃은 오히려 찬바람을 맞으며 맹렬하게 번식합니다. 이 녀석 역시 정원을 깔끔하게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뽑아내기 귀찮은 성가신 잡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고 여린 식물 속에는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의학이나 서양의 전통 허브요법에서 별꽃은 피부를 달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최고의 명약으로 취급받습니다. 잎을 만져보면 약간 차갑고 촉촉한 느낌이 나는데 바로 이 수분과 점액질 성분이 건조하고 가려운 피부를 즉각적으로 진정시켜줍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심한 습진 혹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가려움증으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한 움큼의 별꽃을 뜯어다가 깨끗하게 씻어 믹서기에 갈거나 절구에 찌은 뒤 올리브 오일이나 밀랍과 섞어 천연 연고를 만들어 보세요. 가려운 부위에 바르면 시원한 느낌과 함께 가려움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마법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값비싼 화학 연고를 대체할 수 있는 순수한 자연의 선물입니다. 별꽃은 피부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을 정화하는 데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별꽃잎은 아주 부드럽고 특유의 풋풋한 향이 나서 요리에 생으로 활용하기에 가장 완벽한 야생식물 중 하나입니다. 아삭한 식감이 일품이라 샐러드에 한 움큼 섞어 넣으면 훌륭한 조화를 이루고 샌드위치 속에 양상추 대신 넣어 먹어도 아주 맛있습니다. 자치나 호두, 마늘, 올리브 오일과 함께 갈아서 별꽃 페스토를 만들어 파스타에 버무려 먹는 것은 유럽의 채식주의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레시피 중 하나입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별꽃은 몸속에 노폐물을 배출하고 부기를 빼주는 다이어트 허브로도 유명했습니다. 별꽃을 우려낸 차를 꾸준히 마시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소화가 촉진되어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때 체중 감량에 기적의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었지만 다이어트는 꾸준한 운동과 식단이 병행되어야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꽃이 우리 몸의 붓기를 조절하고
독소를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건강한 식재료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추운 계절, 텅 빈 텃밭을 홀로 푸르게 지키고 있는 이 작은 별꽃을 발견하신다면 더 이상 귀찮은 잡초로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푸른 보석으로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 잡초는 바로 야생 우엉입니다. 우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아마 마트에서 파는 매끈하고 길쭉한 뿌리 채소를 떠올리실 겁니다. 김밥에 들어가는 단짠단짠한 우엉조림을 생각하며 입맛을 다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텃밭 주변이나 빈 공터에서 자라는 야생 우엉은 우리가 아는 재배용 우엉과는 사뭇 다른 거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식물의 씨앗 꼬투리는 수많은 갈고리를 가지고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의 옷이나 동물의 털에 찰싹 달라붙습니다. 떼어내려고 해도 잘 떨어지지 않아 짜증을 유발하는데 사실 우리가 매일 편리하게 사용하는 찍찍이, 즉 벨크로 테이프가 바로 이 야생 우엉의 꼬투리에서 영감을 받아 발명되었다는 재미있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 거대하고 잎이 넓은 잡초는 뿌리가 땅속으로 엄청나게 깊고 굵게 파고들기 때문에 호미로는 도저히 뽑아낼 수가 없어서 정원사들의 무덤이라고도 불립니다. 삽을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며 땅을 깊게 파야만 겨우 제거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고생을 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인간의 손길을 타며 곱게 자란 재배우엉보다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땅속 깊은 곳에 미네랄을 긁어모은 야생우엉의 뿌리가 약효나 영양면에서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야생우엉 뿌리는 한방에서 우방근이라고 불리며 오래전부터 귀한 약재로 쓰여왔습니다. 가장 강력한 효능은 바로 혈액정화와 해독작용입니다. 몸속에 쌓인 독소와 중금속을 배출하고 간 기능을 보호하는 데 우엉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엉 뿌리를 자르면 끈적끈적한 진액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장내 유익균의 훌륭한 먹이가 되는 이눌린 성분입니다. 당뇨 환자들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변비를 해결하는 데 기적같은 효과를 발휘하죠. 힘들게 캐낸 야생 우엉 뿌리를 수세미로 흙만 살짝 털어내듯 씻어냅니다. 껍질에 영양분이 집중되어 있으니 절대 칼로 껍질을 다 벗겨내지 마세요. 얇게 어슷썰기한 뒤 햇볕에 며칠 동안 바짝 말렸다가 마른 팬에 덕어줍니다. 이것을 뜨거운 물에 우리면 구수하고 깊은 향이 일품인 최고의 해독차, 우엉차가 완성됩니다. 커피나 탄산음료 대신 이 야생 우엉차를 물처럼 마셔보세요. 피부가 맑아지고 만성 피로가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 우엉잎 역시 봄철에 부드러울 때 따서 끓는 물에 데친 후 호박잎처럼 쌈을 싸 먹을 수 있습니다. 질긴 겉모습과 귀찮은 씨앗 때문에 미움을 받지만 그 속에는 우리의 피를 맑게 해주는 진정한 자연의 해독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평범한 잡초로 오해받았던 7가지 위대한 야생식물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이 잡초들이 단지 인간의 건강에만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생태계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잡초는 망가진 토양을 치료하는 대자연의 의사이자 응급구조대원입니다. 땅이 파헤쳐지거나 오염되어 척박해졌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 땅을 덮어주는 것이 바로 잡초들입니다. 이들의 튼튼하고 깊은 뿌리는 딱딱하게 굳은 흙을 부수어 공기와 물이 스며들게 하고 빗물에 흙이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깊은 땅 속에 있는 필수 미네랄을 잎과 줄기로 끌어올려 생을 마감하고 흙으로 돌아갈 때 표토층을 비옥하게 만들어줍니다. 잡초가 자라고 죽는 과정 자체가 땅을 살리는 거대한 자연의 퇴비화 작업인 셈입니다. 훌륭한 유기농 농부들은 잡초를 밭의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로 활용합니다. 쇠비름이나 명아주가 많이 자란다면 토양이 아주 비옥하다는 뜻이고 민들레나 질경이가 많다면 토양이 많이 굳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잡초는 단순히 우리가 가꾸는 채소의 적이 아니라 채소가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흙의 환경을 개선해주고 있는 묵묵한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토록 유익하고 영양가 높은 잡초들을 맹목적으로 미워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면에는 완벽하게 통제된 푸른 잔디밭을 부와 성공의 상징으로 여겨온 근현대의 잘못된 미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광고와 대형 화학회사들은 잡초 한 폭이 없는 매끄러운 잔디밭이 이상적인 정원이라는 환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수천 톤의 독성제 초제와 화학 비료를 땅에 쏟아붓게 만들었죠. 잔디밭을 완벽하게 가꾸기 위해 치르는 대가는 너무나 큽니다. 제초제는 잡초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흙 속의 이로운 미생물과 꿀벌, 나비 같은 수분 매개자들까지 모조리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우리가 잡초를 적으로 규정하고 화학전을 벌이는 동안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동네의 생태계는 점점 더 병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잡초 한 점 없는 획일화된 초록색 사막 대신 꿀벌이 날아들고 민들레꽃이 피어나는 생명력 넘치는 마당이 진정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정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잡초를 향한 우리의 적대감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도록 학습된 편견일 뿐입니다. 이쯤 되면 당장 텃밭이나 동네 뒷산으로 달려가 잡초를 뜯어 맛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생식물을 채취하고 식용으로 활용할 때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아주 중요한 안전수칙들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원칙은 100%의 확신이 없다면 절대 입에 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연에는 우리가 오늘 배운 훌륭한 잡초들과 겉모습이 매우 비슷하지만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식물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산나물로 착각하기 쉬운 자리공이나 동미나리 같은 식물들은 소량만 섭취해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생식물을 처음 채취할 때는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동행하거나 믿을 수 있는 식물도감을 통해 잎의 모양, 꽃의 색깔, 냄새, 털의 유무 등을 아주 꼼꼼하게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자연이 가르쳐주는 겸손함이자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야생에서의 수확은 마트에서 채소를 고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고도의 주의력과 지식을 요구하는 활동임을 잊지 마세요. 안전한 채취를 위한 두 번째 원칙은 식물이 자라는 환경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고 영양가가 높은 민들레나 명아주라 할지라도 오염된 환경에서 자랐다면 결코 입에 대서는 안 됩니다.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변이나 공장 주변, 혹은 최근에 제초제나 화학살충제를 뿌렸을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 단지 화단이나 골프장 근처의 잡초는 절대 채취하지 마세요. 식물은 토양과 공기 중의 중금속과 오염물질을 스펀지처럼 흡수하여 잎과 뿌리에 축적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건강을 찾으려다 오히려 독을 마시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채취 장소는 농약을 치지 않는 여러분 자신의 텃밭이거나 인간의 간섭이 적은 깊은 산속, 그리고 유기농으로 관리되는 청정 지역뿐입니다. 또한 야생식물을 채취할 때는 자연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한 군락지에서 자라는 식물을 뿌리째 남김없이 캐내는 것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식물이 내년에 다시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맺을 수 있도록 최소한 30% 이상은 그대로 남겨두고 꼭 필요한 만큼만 잎이나 열매를 조심스럽게 얻어오는 지속 가능한 채집의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들을 잘 지켜서 얻은 안전한 잡초들은 우리의 식탁과 경제 생활에 작지만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요즘 마트에서 파는 유기농 채소나 슈퍼푸드들의 가격표를 보신 적이 있나요? 케일 한 단, 시금치 한 봉지, 혹은 오메가3 영양제 한 통을 사려면 지갑이 금방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알아본 명아주, 쇠비름, 질경이 같은 잡초들은 영양학적 가치로 따지면 그 비싼 유기농 채소들을 훌쩍 뛰어넘으면서도 가격은 완벽한 영원, 즉 완전한 공짜입니다. 대자연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슈퍼마켓은 신선하고 영양가 넘치는 유기농 식품들을 사계절 내내 우리 발밑에 무료로 펼쳐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몸을 굽혀 이 보물들을 알아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바구니에 담는 것뿐입니다. 잡초의 가치를 아는 순간 여러분의 텃밭은 성가신 노동을 요구하는 공간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식재료를 내어주는 풍요로운 보물창고로 변모합니다. 수확한 야생 잡초들을 살짝 데쳐 나물로 무치고 말려서 건강차를 끓이고 설탕과 버무려 효소를 만드는 과정은 평범한 일상의 자연과 연결되는 깊은 치유의 시간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잡초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예전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셨을 겁니다. 시인 랄프 waldo 에머슨은 잡초를 가리켜 그 가치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식물이라고 멋지게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골칫거리로 여겼던 그 수많은 풀들은 사실 수천 년 동안 인류의 건강을 묵묵히 지켜온 훌륭한 식량이자 약초였으며 척박해진 땅을 되살리는 위대한 치유자였습니다. 고정관념의 안경을 벗어던지면 세상에 쓸모없는 식물은 단 하나도 없다는 대자연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민들레의 노란 꽃에서 비타민을 발견하고 쇠비름의 통통한 잎에서 오메가3의 기적을 맛보며 나를 찌르던 쐐기풀이 사실은 알레르기를 치료하는 묘약임을 알게 되는 과정.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식재료를 알아가는 것을 넘어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고 관계 맺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리셋하는 경이로운 경험입니다. 정원의 채소보다 훨씬 더 귀한 이 자연의 선물들이 오늘 당신의 발밑에서 조용히 당신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잡초라는 오명 속에 가려져 있던 7가지 야생식물의 놀라운 반전 스토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잡초를 적으로 돌리고 화학약품을 뿌려대던 지난날의 텃밭 관리가 얼마나 자연의 섭리를 거스리는 일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천연보물들을 그동안 쓰레기통에 내다버리고 있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민들레, 쇠비름, 쐐기풀, 질경이, 명아주, 별꽃, 그리고 야생우원까지. 이들은 결코 여러분의 정원을 망치는 불청객이 아닙니다. 오히려 땅을 살리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채워주기 위해 스스로 찾아온 자연의 가장 훌륭한 선물입니다. 내일 아침 텃밭에 나가신다면 허리를 굽혀 이 작은 생명들과 눈을 맞추고 그들이 품고 있는 놀라운 가치를 직접 수확해 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소개된 7가지 잡초 중에서 여러분의 집마당이나 동네에서 가장 자주 보는 식물은 무엇인가요? 혹은 여러분만의 특별한 잡초 요리법이나 활용법이 있다면 지금 바로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지혜가 모여 더 풍성한 자연의 식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자연이 숨겨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